네, 홈플러스입니다. 저 어쩌다 보니 제가 카메라 들고 마트에 오네요. 이게 유튜버인지 강사인지. 자, 지금 보시는 게 제가 먹는 냉동 야채예요. 요거 사시면 돼요, 요거. 근데 제가 집에 사뒀기 때문에 지금 살 건 아니고 어떤 제품인지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닭안심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냉동 닭 종류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요거 냉동 닭 안심 요거 삽니다. 요거. 근데 이것도 뭐 집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살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온 이유는 고기, 오늘 또 설이어서 고기를 사서 구워서 먹어볼까 합니다. 자, 집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맛있게 먹고 싶다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 고기 많이 안 구워보신 분들은 이런 거 있죠. 부채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보시면은 고기에 두께가 좀 있잖아요. 이렇게 두께가 있는 고기들은, 그 안쪽까지 열 전달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고기를 구우면은 그 이분하게 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 전달을 시키려면은 이제 구운 다음에 레스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출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얇게 잘리는 고기도 있어요. 요런 거. 네? 요런 거 먹습니다. 요런 거는 거의 뭐 데쳐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 더 사면 좋겠는데, 어렵다. 한입 고추장 삼겹살 200g 40% 할인드릴까요? 사람들 많아서 부끄러워요. 하하. 드레싱 한번 보여드릴까요? 드레싱 사자. 드레싱. 저는 그냥 풀무원 게 제일 괜찮지 않나. 풀무원 드레싱. 근데요, 이 드레싱이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많이 사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 건데, 지금 사과철이잖아요. 그 소고기랑 사과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사과는 무조건 당도 제일 높은 걸로 삽니다. 그래서 요거 살까? 요거 14브릭스 뭐죠? 14브릭스 뭐 요 정도면은 충분히 달고 맛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고기 구워가지고 보여드리면서 먹고 얘기를 해보죠. 집에 와서 밥을 차렸습니다. 오늘의 식단 소개. 아까 전에 샀던 채끝. 네. 자, 구웠어요. 잘 익었다. 네. 맛있겠네요. 하하. 이 고기를 구워 먹는 거는 참 행복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고기 굽는 거는 요즘에 잘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고기를 챙겨 먹는 편입니다. 네, 보시면은 되게 잘 익었거든요. 이게 잘 담길려나 모르겠네. 잘 익었습니다. 자, 그리고 밥. 뭐 소고기 역시 밥이죠. 그리고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사과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마트에서 보여드렸죠. 14브릭스 사과. 제로콜라하고, 뭐 고기에는 소금. 그냥 소금 찍어서 사과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뭐 김치도 먹는데 오늘은 김치는 따로 안 땡겨서, 자, 요렇게만 하죠. 치워. 일단 고기가 오래되면은 맛이 없기 때문에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소금이 안데스 소금이라고, 잡히려나? 이게 좀 많이 짜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음. 역시 맛있네요, 고기.
고기랑 사과가 잘 어울려요. 이게 14브릭스라서 엄청 달고 맛있네요. 그 아오이라고 하나? 초록색 사과 있죠. 그거는 고기랑 먹을 때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취향에. 그래서 저는 초록 사과 처리되면 소고기랑 사과를 같이 먹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수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사수했던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수 얘기만 하더라도 제가 제수종합반을 3년을 다녔기 때문에 그 입시 고3까지 포함하면 입시가 4년이잖아요. 할 얘기가 산더미예요. 산더미인데 뭐 중요한 얘기부터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이 1, 2월 이 시기에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일 중요한 거, 도달하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게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고3 때 입시 끝나고 나서 재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되게 거만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제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니 봐봐요, 학교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친구들 없죠. 담임 선생님도 없고, 뭐 여자친구 당연히 없고, 뭐 중간 기말 없죠. 수행평가 없죠. 뭐 아무것도 없잖아. 학교 행사도 없고, 축제도 없고, 동아리도 없고, 1년 동안 수능 공부만 하는데 이거 서울대 못 간다고? 뭐 바본가? 제가 고3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입시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제가 비학군지의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수능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뭐 교육청 평가원 기출 구분도 못해요. 그냥 기출 문제다? 아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그냥 수능 공부한다 그러면 EBS 사서 풀어보는 게 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적이 오르길 기대했던 그런 무리 속에 속해 있었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에 필요한 정도의 공부가 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학군지에 있는 학생들도 사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이걸 직접 해보기 전에 모르거든요. 제가 고3 때 그래, 서울대 가야지 하면서 상상을 했어요. 무슨 상상을 했냐면, 이 정도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겠지? 물론 그 시점에 제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은 양이었죠. 엄청난 공부였는데, 그래서 그 상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재수 내내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냐? 제 상상 혹은 그 이상을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 않더라고요. 사실 거의 제자리였어요. 맛있다. 그렇게 재수를 망하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이 정도 해가지고는 택도 없는 건가? 나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 갓생 산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거 택도 없나? 이게 서울대 가려면 대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삼수할 때 재수 때보다 훨씬 더 무리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임계점을 탁 넘으면서 성적이 확 오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거 재수할 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진짜 그거 공부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하니까 성적이 안 올랐지. 이거 진작 이렇게 할 걸.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삼수 때 서울대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나왔냐?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이게 웃긴 거야. 그래서 제가 삼수 때 임계점을 넘는 경험을 했으니까 삼수 끝나고 나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이번에는 무조건 서울대 가겠구나. 이번엔 진짜 되겠구나. 그리고 사수 때는 완전히 이제 제가 고3이나 재수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강도의 공부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봤을 때, 진짜 이게 여기까지 와봐야지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왜 주변에 보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오르더라. 이게 재능의 영역이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느꼈는지 저도 아는데 올라가 보기 전에 절대 모른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명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하는 여러분의 공부 노력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거의 공부가 아닌 수준일 수도 있어요. 왜 운동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의 원RM이 누군가에겐 웜업이다. 뭐 이런 명언이 있잖아요. 이 공부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아, 말하면서 하니까 고기 다 식었어. 다음에 이거 다몬드 테이블 찍을 때는 고기는 안 되겠어요. 너무 빨리 식어버린다. 그렇다고 제가 집에 뭐 그 따뜻한 그릇 같은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해놓으면 잔잔하게 잔열로 계속 익어가지고 마지막에 먹는 것도 맛없거든요. 좀 더 먹고 얘기해드릴게요. 아무튼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자면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해드렸던 경험들을 수험생으로서 직접 겪고 일정 경지에 도달을 해봤기 때문에 학생들이 뭔가 공부 조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그때 제가 말이 쉽게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해줬을 때 과연 이걸 말이 된다고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고3 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 줄 몰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 3, 4등급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2, 3, 4등급이 모의고사에 섞여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해봐요. 선생님 저 예를 들어 의대 가고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말을 하면 이걸 믿을까?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해? 이 정도 이외에 실질적으로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와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거든요, 진짜. 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야 시험장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돼, 뭐 어쩌고 해야 돼,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해본 사람만 알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공부의 한계점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한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밀어붙여보세요. 밀어붙이다 보면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새롭게 보여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다른 세계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제3, 4수 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고기 좀 더 먹고. 뭔 얘기하고 있었지? 이게 먹다 말아다 하려니까 계속 헷갈려요. 바본가? 맞아. 그러니까 뭐 밀어붙여봐라. 일단 그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임계점을 넘으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1년 공부하는 과정 속에 느끼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성적 오를 거예요. 아마 그걸 느꼈을 때는 이미 성적이 올라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사수할 때 안 힘들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좀 풀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강사생활 할 때도 그렇고 저는 대학이랑 강사생활 사이에 그 공백이 없거든요. 졸업하고 바로 강사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20살 때부터 계속 이런저런 형태로 입시판에 있었던 건데 뭐 암튼 간에 제가 수험생활, 대학생활, 강사생활 이렇게 하면서 항상 뭔가 힘들다, 불행하다 이렇게 느꼈던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힘든 적은 많았는데 마음이 힘든 적은 그렇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거는 재수할 때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게 맞을 텐데 미래가 계속 기대가 되니까 별로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재수할 때 서울대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재수하는 그 과정 속에는 나 이거 버티면 서울대인데? 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미래를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힘들었어요. 강사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대학 생활도 물론이고 그냥 저는 계속 매년 다음 해가 기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살고 있고 공부할 때도 그랬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험생활 과정 속에 뭐가 힘들다고 하면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는지, 이런 것들. 만약에 미래에 대한 긍정적 확신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몸은 좀 힘들지만 그 고통을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해서 제가 4수 때 수능에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고3 때 시험장에서 느꼈던 거랑 4수 때 시험장에서 느꼈던 거, 요거 두 개 차이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 고3 때 수능 시험장에서의 느낌은 어땠냐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건가? 이건가? 에이, 에이 이러면서 뭔가 정신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그냥 이 시험이라는 상황 속에 어떤 흘러가는 장기말처럼 그냥 어버버 하다가 끝났거든요, 시험. 그래서 나왔는데 와,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4수 때 제가 시험장 들어갔을 때 어땠냐면 이거 진짜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진짜입니다. 뭐 제가 느꼈던 거라서 증명할 방법은 없는데 진짜예요. 시험장 들어갔는데 국어 시험 보잖아요. 근데 국어 시험 딱 보는데 뭔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쉬웠어요. 제 느낌에. 그래서 이거 나 수학이나 영어나 뒤에 탐구나 하나라도 틀리면 이거 서울대 못 가겠는데 와, 나 큰일 났다 하면서 그때부터 긴장이 빡 서는 거예요. 국어 시험 한 중반쯤 흘렀는데 와, 진짜 이번 시험은 절대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학, 영어, 탐구 쭉 보는데 계속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수학 끝나고도 야, 이거 이 정도면 나 진짜 뒤에 거 절대 틀리면 안 되겠는데? 그리고 탐구 끝나갈 쯤에는 잘 봤다, 다 맞은 것 같아, 만점자 인터뷰 할까? 뭐 이러고 있고. 이게 그때 사수할 때의 제 시험장에서의 느낌은 그 시험 전체를 제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험 보는 시간 내내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고 뭔가 정신없고 쫓겨다닌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이거 이러니까 답이고 이러고 답이고 이거 애들 많이 틀리겠네, 이거 이렇게 푸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됐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 좋은 입시는 어버버버 하다가 얼떨결에 잘 보고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이게 수능 공부를 만 시간을 해버리면, 1000일을 해버리면 이게 하기 싫어도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자발적 전문가가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간 거잖아요.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기 전의 상태에서 얼떨결에 잘 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어쨌든 얼떨결에 잘 보려고 해도 열심히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진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을 때 시험장 들어가니까 그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느낌이 정말 완전히 다르더라.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아마도 내신 시험 때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잘 준비한 내신 시험과 그렇지 않은 내신 시험에서 느낌 차이가 많이 크잖아요. 잘 준비된 시험에서는 뭔가 좀 여유도 있고 시간에 쫓긴다, 문제의 난이도에 압박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 근데 준비되지 않은 시험에서는 뭔가 그 시험장 안에서 뭘 비벼가지고 억지로 해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머리는 아프고 체력은 소모되는데 뭐가 되는 느낌은 없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수능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물론 굉장히 시간이 오래된 입시고 여러분의 지금 입시는 제가 했던 입시랑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수능 시험이라는 게 큰 틀에선 비슷하니까 뭐 이런 걸 느꼈다. 아무튼 그 재수, 3수, 4수의 경험 관련해서는 제가 제일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했어요. 했고,
다음에 여러분 또 댓글에다가 듣고 싶은 얘기 달아주시면 제가 제 경험을 녹여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스튜디오 강의에서 제가 인생 조언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볼 때 제 인생이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인생은 아니에요. 뭐 저 나름대로 행복하고 열심히 살고 있긴 한데 여러분이 저처럼 사는 거를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 글쎄요. 사람마다 사는 게 다르고 또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그런 조언을 하긴 좀 그렇고 수험생활, 공부 얘기 제가 잘했고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기가 다 차가워졌는데요. 그래도 말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아 이거 하는데 저 이거 먹고 출근해야 돼요. 오늘은 설 당일이고요. 지금 집에서 저녁 먹고 있는데 이거 정리하고 나서 기숙학원 목요일 아침에 수업이거든요. 근데 또 설 연휴인데 제가 또 새벽에 나간다고 하다가 수업 늦어버리니까 학원 가서 자려고요. 기숙학원이라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마련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빨리 먹고 준비해서 학원 가서 또 내일 수업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임계점을 뛰어넘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